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력학적 과정이라는 것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런 그래프에 연력학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죠. 점 하나를 찍으면 이 나의 연력학적 관심계는 부피는 얼마고 압력은 얼마고, 만약에 이게 이상기체라면 온도도 저절로 정해지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나의 관심계가 어떤 기체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상태로 이동해 갔다, 이런 게 이 개가 겪을 일종의 연력학적인 과정인 거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쭉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갖 과정을 떠올릴 수 있겠죠. 뭐 요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요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연력학적 과정인데, 이런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아주 단순한 예쁜 그런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등압 과정, 압력은 유지된 채로 상태가 변하는 그런 과정. 두 번째로는 등적 과정, 부피가 유지된 채로 압력이 증가해 나가는 그런 과정. 또 어떤 과정은 이 상태와 같은 온도인 그 등온선을 따라서 뭐 요렇게 움직이거나 요런 등온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요런 등등의 단순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왜냐면 그걸 할 수 있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연력학적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를 그래도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 덕분에 대충 이렇게 굴러가는구만 이라는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실용적인 쓰임새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실제 연력학적 과정은 그렇게 예쁘고 반듯하지 않으나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겪은 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근사적으로 이 완벽히 등압 과정은 아니지만 근사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더 세련된 말을 쓰면 모델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 등압 과정으로 모델링해서 이 현상을 설명하면 그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연력학적 과정들, 대표적인 연력학적 과정들을 이 학기, 이 수업에서는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8개 대표적인 과정들을 살펴볼 건데, 등압 과정, 단열 과정, 앞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단열한 채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부피가 유지되는 등적 가열, 온도가 유지되는 등온 팽창, 등온 압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등압 팽창이에요. 등압 팽창. 압력을 유지한 채로 팽창한다.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자면 칸이 작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길 바라요. 이제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리자면 어떤 상태에 있는 기체가 압력을 유지한 채로 반드시 부피가 커져서 처음보다 더 큰 부피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요 물리량들이, 우리가 연력학에서 관심 가지는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움직이는지를 정성적으로 이게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당연히 등압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피는 증가했다. 부피가 증가했으면 우리 연력학에서 어떤 개가 한 일은 개가 이렇게 부피가 변하면서 하게 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피 증가와 동시에 일의 양이 양수다. 그러니까 개가 외부에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등온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 상태도 등온선을 생각할 수 있고 나중 상태도 등온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이쪽이 더 높은, 온도가 높은 등온선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갔구나, 온도가 올라갔구나,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과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것을 거의 같은 말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지금 맥락에서. 아, 이런 변화가 있구나. 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개의 열은 도대체 들어온 건가? 나간 건가를 따져보면 뭐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과 이 에너지 변화량과 일의 양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거 하니? 연력학 제1법칙. 그러니까 개의 열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지 온도가 올라가든지 팽창을 하든지 뭐 그렇게 쓰인다 그거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아하니 온도가 올라갔고 외부에 일을 했다는 거는 어, 열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일 거예요. 연력학 1법칙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등압 팽창에 대해서 이 주요한 연력학적인 물리량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전혀 인과관계에 따른 설명이 아니에요. 인과관계 또는 전후관계에 의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야, 어떤 개가 등압 팽창을 했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압력이 유지된 채로 팽창을 했대. 그렇다면, 결과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압력이 유지됐다는 결과, 그리고 부피가 팽창했다는 결과,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이제 앞뒤가 맞고, 열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즉, 부피도 팽창했고, 온도도 올라갔다고 하니 그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열이 들어왔어야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일어났을 일들을 역으로 떠올려낸 것이지 이 등압 팽창 과정이 일어난 세부적인 인과관계 순서로 이 물리량들이 도대체 누가 먼저 움직여서 다른 것이 덩달아서 따라서 변했는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를 우리가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은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단순히 각 과정에서 어떤 물리량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것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 개에다가 뭔 짓을 이제 저지르면 어떤 세부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 물리량들이 이렇게 변하는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일련의 설명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단순히 이 부호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그 내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우리가 항상 물리학을 물리학답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해왔죠. 이번에도 물리학답게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